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우승자는 대학 수시 합격이 보장되는 무용대회가 전북대에서 열렸는데 채점표가 조작되고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내에 전기차 투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고용 효과가 크지 않고 부품 국산화율도 낮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노력이 요구됩니다. 백제무왕의 능인 익산 대왕릉에 이어 무왕 부인의 묘로 추정되는 소왕릉 발굴 조사가 시작돼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고 다소 쌀쌀한 가운데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대회가 열렸는데 1등이 뒤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등에겐 대다수 대학에서 수시 입학 자격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회였는데요. 채점표가 조작돼 1등과 2등이 뒤바뀌었다는 의혹을 학부모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최근 전북대학교 무용학과가 주최한 전국 무용경연대회 모습입니다. 초중고 학생 180여 명이 참여한 대회로 대상을 타면 전북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교 수시 합격이 가능해 관심이 더욱 높았습니다. 그런데 심사 이후 채점표가 임의로 변경됐고 입상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들은 소문 나 있는 상태고 비리가 있다고 미래가 달렸잖아요. 같은 무용하는 사람으로서 속상하고. 순위가 발표되기 직전에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채점표입니다. 5번 참가자가 총점 284점으로 1등, 1번 참가자가 283점으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순리대로라면 5번 참가자가 대상을 받고 1번 참가자가 금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입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1등상인 대상은 점수에서 2등에 머문 1번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전 1번 학생에 대한 한 교수의 평가가 92점에서 96점으로 고쳐지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학부모들과 무용계 관계자들은 특정 학생을 위한 몰아주기라고 주장합니다. 대상을 타면 아무래도 그 상으로 순서를 가리는 학교에서는 좀 유리하겠죠. 점수를 조작을 해서 2등이 대상으로 가고. 이에 대해 채점에 참여한 교수는 표기 실수를 단순히 수정한 것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사위원은 96으로 적었는데 채점한 사람이 그걸 92로 잘못 오기를 해서 심사위원이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측에 공식 항의하고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어제 오전 9시 50분쯤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9일 저녁 작업 도중 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정규 직원 59살 황모 씨의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장 가동은 조사가 끝나고 안전조치가 완료된 뒤 재개될 예정입니다. 유독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장어 양식에 사용한 고창의 장어 양식장 업주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고창 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주 63살 A씨와 종업원 55살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 8통을 양식장 수조 청소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업주인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쓰지 않은 포르말린 2통을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M 군산 공장이 전기 자동차 공장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는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고용 창출이 크지 않은 데다 부품의 국산화율도 낮습니다. 지역 회생을 위해서는 그만큼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벨트 위를 흘러가는 자동차 뼈대에 작업자들이 달라붙어 부품을 끼워 넣고 조립하는 내연기관 완성차 공장. 무수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전기차 조립 공장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눈에 띄게 작업자 수가 적고 기계화가 진전된 모습입니다. 엔진과 동력 전달, 연료 탱크, 배기계통 부품들이 모터와 배터리로 대체되면서 작업이 간소화됐기 때문입니다. 생산 인력에 대한 인력이 굉장히 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용은 그만큼
좀 숫자로는 떨어질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절반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M 군산공장이 되살아나더라도 한때 10,000명을 웃돌던 고용 상황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1년에 5만 대, 2025년에는 1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인데 직간접 고용은 3,000명으로 과거 GM의 절반 이하에 그칠 전망입니다. 부품의 국산화도 과제입니다. 현재 군산공장은 중국 업체의 주문에 따른 전기차 생산이 유력해 조립 공장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양산 경험이 있는 중국이 기술적으로 한국을 앞서는 면도 있어 부품을 중국에서 가져올 경우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기술은 이제 배터리 쪽의 생산 기술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들을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들이 전라북도에 있어야 된다. 내연기관이 퇴조하고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과연 전북 자동차 산업이 일자리와 기술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복원을 논의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당내 요구 때문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정계 개편 논의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정의당과의 국회 교섭단체 재구성을 논의한 평화당 의원총회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소속 의원 14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전남 광주 지역 의원 대부분이 반대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평화당의 또 한 축인 도내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 등에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며 교섭단체 재추진을 압박했지만 모두를 설득하지는 못한 겁니다. 바른미래당이 쪼개질 거다. 쪼개지면 원래 같은 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합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기대를 갖는 거예요. 당의 외연 확장이 더 현실적이라는 요구를 넘어서지 못한 결과로 향후 논의의 중심이 정계 개편으로 빠르게 옮겨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당의 진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호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제3지대 통합설이 공론화됐습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대비해 노선이 맞는 의원들끼리 탈당해 다시 뭉치자는 야권발 정계 개편론입니다. 여기에 평화당이 호응하는 구도가 짜이면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지대의 어떤 폭을 넓히고 활로를 찾아가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냐. 실제로 성사되기까지는 변수가 많지만 호남 주축의 평화당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도내 정치권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환경부 장관의 전북 방문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새만금의 물관리 계획을 해수유통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녹색연합 등 21개 시민단체는 새만금 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20년간 4조 원을 투입해도 수질 개선에 실패했다며 이제라도 해수유통에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새만금 환경청을 방문하는 조명래 장관에게 해수유통 요구를 전달하고 남북도로 공사 현장에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마련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동산동의 행정명칭이 변경됩니다. 전주시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 잔재인 동산동의 행정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조만간 주민이 참여하는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산은 일본 미쓰비시 기업 창업주의 호로, 일제 강점기 당시 지금의 전주 서북쪽 지역에 주식회사 동산농사 전주지점이 들어서며 동산이란 지명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제 무왕의 능으로 고증된 익산 대왕능을 발굴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무왕 부인의 묘로 추정되는 소왕능 발굴 조사가 시작돼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쌍능 중 대왕능과 130m 거리에 있는 소왕능은 직경 14m, 높이 3m인데 백제 무왕 비의 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7년 일본인 고고학자에 의해 발굴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약식 보고문과 실측 일부만 전해질 뿐 명확한 고증은 없었습니다. 1년 전 대왕릉 발굴에 이어 이번에는 소왕릉 발굴 조사를 앞두고 무덤 주인의 영령을 위무하는 고유제가 치러졌습니다. 문화재청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시가 공동으로 발굴과 조사에 나섭니다. 문화재청 등과 공동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왕릉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백제왕도 시행계획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굴은 쌍릉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왕릉 때처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올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발굴 조사단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소왕릉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 봉분의 축조 방법과 석실의 규모, 형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비릉으로 확정될 수 있다면 바로 이 지역이 왕릉 구역이 되는 겁니다. 즉 능원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은 바로 익산이 백제 수도라는 것을. 앞서 대왕릉은 발굴 조사에서 백제 사비 시대 최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수습된 인굴의 분석을 통해 백제 30대 무왕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소왕릉 발굴 조사가 쌍릉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추진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이 2022년 개교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의료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해 마련된 법안은 국회 상임위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법안 통과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 고용률이 1년 전보다 소폭이지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전북 지역 고용률은 58.2%로 지난달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3%로 0.4%포인트 내렸습니다. 취업자는 91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인 만여 명이 증가했는데 건설업과 농림업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익산 백제왕궁의 야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익산 문화재 야행이 내일 시작합니다. 이번 야행은 단순한 문화재 관람이 아닌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벚꽃이 만발한 백제왕궁을 도는 문화재 야행이 내일부터 이틀간 왕궁 유적과 탐리마을에서 열립니다. 올해 문화재 야행에서는 지역 문화재를 이해하고 즐기는 37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문화해설사와 백제왕궁을 걷는 후원 산책과 공방 체험, 주민들이 마련한 왕궁 주막이 운영되고 행사장 곳곳에서는 각종 공연도 펼쳐집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는 30분 간격으로 투어 순환버스도 운행됩니다. 이번 익산 문화재 야행은 탑돌이, 왕궁 후원, 연꽃 등 띄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벚꽃과 함께하는 백제왕궁 야행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복숭아 꽃인 홍도화가 활짝 핀 완주군 이서면 홍도원에서는 내일부터 사흘간 홍도화 나들이 행사가 열립니다. 홍도화는 꽃잎이 떨어지고 개복숭아 열매가 맺는데 열매는 기관지에 좋으며 섬유질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어 새로운 웰빙 식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수건 사업인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위해 정치권과 전라북도 임실군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가가 건설한 섬진강댐으로 임실 군민들이 수십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섬진강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인 옥정호 수변도로만큼은 경제적 논리를 떠나서 지금이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서 개설해 줘야. 정읍시와 전북 한우육종 협동조합이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용 한우 국거리와 미역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앞으로 1년 동안 협동조합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신생아가 개인정보를 제출하면 5월 초 출산 축하 한우 선물을 택배로 일괄 발송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일본 침략기에 조선어 학회에서 활동했던 건재 정인승 선생을 기리는 33주기 추모제가 장수군에서 거행됐습니다. 매년 4월 10일 진행되는 추모제는 정인승 선생의 한글 사랑과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업적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건재 정인승 선생은 조선어 학회 사전 편찬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글 맞춤법 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건국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벼를 적게 심는 소식 재배가 생산량 증대에도 효과를 보여 재배 면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익산 농업기술센터는 포기당 3-4그루씩 3.3제곱미터당 50주를 심는 소식 재배가 일반 이양법에 비해 일손이 적게 들고 생산량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80헥타르 시험 재배 결과 육모 비용이 3분의 1 정도 절감됐다며 올해는 9개 지역에 250헥타르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제133회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군산시립국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사단법인 마당은 오늘 공간 봄 모교 초청 공연에서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조영미 블랭크와 스캇 힐드브랜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공연이 오는 14일 한옥마을내 동학혁명 기념관 앞에서 열립니다. 차복순 명창이 오는 14일 우진문화공간에서 동초제 흥보가 완창 발표회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오늘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립니다. 고창 중고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사흘간 교내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모레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과 축하 행사를 갖습니다. 제19회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가 오는 14일 대원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는 모레 롯데백화점 앞 천변 야외 무대에서 한마음 치매 극복 전국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고 다소 쌀쌀한 가운데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이 4도에서 낮 기온은 15도, 익산은 2도에서 16도, 동북권은 무주가 3도에서 16도, 진안이 2도에서 13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3도에서 13도, 고창이 0도에서 1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읍과 무주, 김제에서 조음,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